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021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교육 실시. 부천시는 지난 29일 시 담당자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제도를 공유해 이해도를 높이고 시와 행정복지센터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비대면 온나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업무는 개별 사업과 분야별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많다. 일선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업무 지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요약한 사업별 필요한 중요 사항을 담아 책자로 제작하고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배포했다. 책자를 활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사업 코로나생활지원비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등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선 담당자와 시 담당자 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태풍 호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 확대. A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 원을 조금 넘는 보험금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상가가 파손돼 보험금 1억 3천만 원, 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이처럼 부천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이다. 대상 시설은 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과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재고자산 등이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 중 실손 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특히 2021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낮췄다. 보험 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중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부천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 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5대 보험사업자, 지역번호 02-2100-5103-7에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 포털 https://www.safecareer.c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내 모든 경로당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완료. 부천시는 지난 1일부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인터넷, 와이파이, 유선 TV 사용료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1개소로 작년 189개소와 비교했을 때 98%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지원으로 경로당에서는 데이터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선 TV의 지회별 별도 채널이 마련되어 부천시 각종 현안 보고 대한노인회 소식 시청이 가능해지는 등 효율적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QR코드 인증 방법,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기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폰 사용 방법 교육, 찾아가는 청춘 영화관 등이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번 인프라 구축이 정보 사각지대 발생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시 철저한 방역을 거쳐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한 장애인 1 물결표 쌓인 3급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20일 24, 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 1 물결표 쌓인 3급이 해당한다. 시는 심한 장애인 13,850여 명 지급을 예상해 1,385백만 원의 한 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는 기지급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 예정이며 복지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를 받는 심한 장애인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0일 이내 입금 예정이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또 한 번에 성남형 세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방역 중점부. 성남시는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둔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연휴 나흘간 방역, 보건의료, 재난재해, 교통, 물가안정, 청소 등 27개 대책반을 편성해 484명이 비상근무를 한다. 방역 대책반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자가격리자의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14일 동안 모니터링한다. 하루 2회씩 자가진단 어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매일 전화 통화해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성남시청 야외주차장 드라이브스루 방역센터에서 귀성 귀경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 서비스를 편다. 설 당일은 쉰다. 보건의료 대책반은 수정중원 분당보건소 3곳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정구보건소 광장,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야타벽 광장 등 4곳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연휴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중원지역 성남중앙병원, 분당지역 재생병원 등이며 연휴 때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3개 구 보건소와 지역 내 7곳 의료기관은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지역 내 약국 16곳은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운영해 연휴 기간에 매일 문을 연다. 운영 시간은 약국별로 탄력적이다.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한 수정구 창곡동 위례수, 중원구 금광동 마이팜, 분당구 야탑동 야탑차온누리 약국은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난재해 대책반은 사건 사고에 대비한다. 다중이용시설 43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 20시간 재난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교통대책반은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공영주차장 123곳, 9,362면, 을 무료 개방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한다. 물가안정대책반은 대형 매장, 전통시장의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한다. 청소대책반은 시 구청별 청소기동대를 편성해 주요 도로변과 민원 발생지역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공백을 막고 방역을 강화하는 설 연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오픈.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한다고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복지관 등 225곳 성남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관리, 학습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배움숲 https://learning.송남.c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학습 정보 검색부터 수강 신청, 온라인 결제, 이력관리, 수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는 2월 중엔 위례 평생학습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진로학습 코칭법, 컬러테라피 등 더 프로젝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는 3월엔 배움과 채움 정규 과정과 인문학, 정보화 강좌 등 시민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더불어 평생교육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마을 평생교육 특화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간다. 이외에도 야탑 평생학습관 디지털 스튜디오, AI 아카데미 교육실, 1인 미디어실 설치 온오프라인 융합 강좌 운영 배움과 채움 장 단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병행 이트 취약계층 대상 은비탁당 운영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관도 탈바꿈한다. 이혜종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